자, 2단원입니다. 잠깐 그래서 대단 중간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등식이 있어요.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중1 때 배운 걸로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죠.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죠. 중1 때 배우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 맞나요? 아닌가? 바뀌었나? 요즘에 중1 애들 안 가르쳤어? 중1 때 배우나? 중1 된지 오래돼서 그러냐?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방정식은 뭐죠? 방정식은 미지수 x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게 방정식. 그죠? 얘는 그냥 항상 참이면은 항등식.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항등식의 예 한번 대볼까요? 항등식의 예. 플러스 2는 1 플러스 3 2는 3 맞긴 한데 자 맞아요 맞는데 항등식의 예 보이죠? x는 x 항등식의 예 보이죠? 항등식의 예 보이죠? 절대값 x는 0보다 서준 크죠. 항등식의 예 보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뭉텅거리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데 항등식에는 뭐가 있죠? 완전 제곱식. 완전제곱식 예준이 뭐 있죠? 항등식에 얘는 우선은 항등식의 예를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서주가 얘기했던 뭐예요?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항등식입니다. 그지? 거기다가 뭐 넣든 다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곱셈 공식이 항등식이면 누구도 항등식이겠어? 얘 빠꾸로 쓴 거?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도 항등식.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런 거를 대질 않고 내가 항등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원래 의도했던 대답은 정해져 있었죠. 오늘 시험 문제 1번이 뭔가요? 나머지 정리 아직 안 배웠는데 뭐였어요 1번 문제가? 1번 문제 뭐였어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의 예는 그 나눗셈 항등식이 있죠.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뭐 플러스 나머지. 그게 어찌 보면 니네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항등식이거든. 제일 많이 써야 되는 항등식. 그지? 그치 현준아? 항등식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거? 그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요거 뭐 있어요? 자,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은 방정식은 여러분이 목적이 뭡니까? 배우는 목적이 방정식은 나오면 뭘 해요? 대부분 문제에서 방정식을 뭘 하라 그래요? 풀어라. 그렇지, 풀어라예요. 푼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해를 그렇죠. 해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스무고개를 하게 되네. 자, 해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항등식은 풀을 필요가 있어요? 풀 필요가 없죠. 왜? 아니, 다 되는데 해를 왜 구해?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항등식은 해를 구할 일은 없어요. 해를 이미 알아요. 항등식은 주로 뭐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해요. 미정계수를. 미정계수 뭐예요? 한국말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게 주된 항등식의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항등식에서 모르는 계수, 있어 보이는 말로 미정계수. 그 모르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배우죠. 하나가 계수 비교, 또 하나가 수치 대입. 자, 계수 비교 말 그대로 뭘 비교하는 거예요?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어떤 애들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냐?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할 겁니다. 나중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 좀 익혀보시고. 자, 수치 대입. 수치는 뭐예요? 값이죠, 값. 값. 문자의 값. 값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값을 대입하죠, 주로? 우리 책들이나 교과서에 주로 뭐라고 써놓냐면은 주로 어떤 값을 대입하라 그러냐면은 적당한 값을 대입하라 그래요. 얼마나 비수학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적당하다는 게 뭐야? 적당하다는 게. 그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니네가 항등식 문제풀이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될 애가 얘 파란색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그럼 여러분은 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처리할 때 얘 아니면 얘를 하겠죠? 계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하겠죠? 근데 계수 비교는 어차피 동류항 처리해서 계수를 비교하시는 거거든? 하면 돼. 그러면은 수치 대입은 수를 대입을 해야 돼. 적당한 걸. 아까 얘기했듯이 적당한 애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의 이 적당한 수는 주로 어떤 애냐? 이거는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한다? 누구를 한다? 다 문제는 다 풀어. 니네 문제 주고 풀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할 거야. 당연히 누구 대입하냐 그러면 다 그 대입한다고 할 거야. 이거 이제 개념으로 정립을 시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만 써먹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한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수치 대입은 주로 왜? 문제를 보면은 항상 몫을 몰라. 몫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대입을 해야 몫이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주로 얘를 대입을 하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제 세우실 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얘가 2차라면은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항등식을 세우실 때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바로 세우는 게 좋은 거고 대부분 그렇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갖다가 x의 세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얘가 이제 fx가 나누어진 식이었어. 그럼 얘를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누었으니까 몫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fx는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차이인 거죠.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쓰냐 안 쓰냐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항등식을 불러라 또는 항등식을 너네한테 부르라고 할 일은 많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거 할 테니까 항등식을 문제풀이 하실 때 쓸 때는 인수분해를 그래서 요 나누는 식을 갖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쓰는 게 좋다. 그런 이유로 그런 배경에 이 정도 됐습니까? 됐죠?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가벼운 걸로 우리가 이제 항등식,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조건이 등장하면은 뭘 해야 되냐? 뭐 시키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배운 게 좀 있는데.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네? 자,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첫 번째로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참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담 아시나?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뭐하죠? K를 묶어요. 자 계수 능령하시면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는 계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잘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문제를 푸실 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파악이 되셨으면은 걔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개수에다가 0, 0, 0, 0, 0 잡으시면은 된다. 그게 그러면은 항등식 처리가 된 거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건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얘도 이런 거 하려나? 자, y는 공수 2가면 나면 직방 쪽이죠.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있어요. 나중에 직방 쪽 가면 많이 시키는 건데 안 해도 안 물어봐도 시키라고 하는데 만약에 줬어요. 다음에 직선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이거 찾으라 그래요. 그럼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문제 이런 거 나오진 않겠지만 m에 관계없이 뭐 항상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고 개수에다가 0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게 항등식 이게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를 m에 대해 내림차순을 하시려면은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내림차순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차수부터 확인하시고 m에 대한 몇 차예요? 1차예요.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도 잘 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불러보세요. 내림차순. M 네? X 마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M. 자, m에 대해 내림차순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받아 쓰겠습니다. 다시 시작. 응. 불러요. 3 플러스 잠시만 아니다 다 지금 M부터 X 마이너스 2M 플러스 3 끝인가요? 는 Y 서주 맞아요? 맞아요? 예준이 맞아요? 예진이 맞아요? 맞아요? 응? y를 2항. 그러니까 시윤아 이 얘기지? 이거? 맞아? 혜연이는?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게 맞죠? 이게 내림차순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식정리를 너무 간과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내림차순 종류야? 그래서 원래 여러분보다 공부를 덜 한 친구들한테 내가 이 정리 가르칠 때 항상 걔네들한테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틀부터 잡아라 그래요. m에 대한 몇 차? 1차. 그러면 1차 내림차순 틀부터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개수를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개수 빵빵 잡으니까 x는 2, y는 3이 나와서 지나는 점이 뭐가 돼요? 2,3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단독 문제는 안 나와. 니네한테는 있어도 안 내고 시험에야 나올 수 있겠지만 니네가 이런 거 틀릴 것 같으면 응? 우리는 이런 점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참고로 어떤 직선이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갖다가 그렇죠. 정점이라고 합니다. 주로 정점. 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연필 잡고 있어요.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아무튼 이렇게 항등식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2차 방정식 단원 같은 데 들어가면 나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3m 제곱 플러스 m 제곱은 좀 그렇구나. 얘가 m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m에 관계없이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이런 데다가 플러스 a 여기 뭐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m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근데 또 나오죠.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지금 항등식에서 가르쳐드린 거 두 가지예요. 크게는 앞에 뭐 잡다구리 배경계식은 알아서 하시고, 항등식에서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에는 계수 비교하고 수치 대입이 있거든요. 자, 계수 비교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대신 수치 대입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수치 대입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한다.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 특정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계수에다가 0이 되도록 하면 된다.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시고, 자, 교재 잠깐 보면서 교재에서 그냥 간단히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56쪽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요, x에 대한 항등식하고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x에 관계없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랑 같은 표현. 이런 거 몰라서 틀리지 않을 거고, 임의의가 뭐야? 모든. 뭐 모든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임의, 뭐 이제 영어로 랜덤, 무작위, 그죠? 모든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퇴퇴퇴퇴퇴 됐고,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대표 예제 1번은 니네가 하시고요. 이런 거 니네 해줄 필요는 없겠고, 대신 옆에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대비는 합니다. 요 항등식에서 대표적으로 계수합에 대한 주제, 계수합. 자, 요거 1-4번은 풀어봅시다. 1-4번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5제곱을 전개를 한 식인데, 뭐 간만에 오름차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라고 줬고요. 그때 a0부터 a10까지가 계수입니다. 1, 2, 3, 4, 5번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1번 a0부터 a10까지의 합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계수의 총합이라고 하죠. 계수의 합. 그죠? 그럼 계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방법을.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좌변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10제 5제곱이고 우변은 a0, a1, a2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애들만 남네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논리로 2번은 풀마 바뀌는데 홀수 하첨자, 이런 거 우리가 하첨자라 그럽니다. 참고로 밑에 쓰는 첨자, 하첨자는 마이너스네. 근데 홀수 하첨자라는 거는 홀수차 계수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차 계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때는 x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5제곱이고 우변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땡땡땡 플러스 a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잘 보니까 하첨자가 짝수만 있거나 홀수만 있네요. 짝수만 있거나 홀수만 있는 건 어떻게 구하냐? 위에서 했던 1, 2번의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두 식을 변변 더하시면은 뭐만 남아요? 짝수만 2개 남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한 값을 갖다가 2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짝수 하첨자의 합은. 그럼 반대로 홀수 하첨자의 합은 뺀 거를 갖다가 반으로 나누시면은 홀수 하첨자의 합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거는 전혀 변별이 안 되는 문제. 알겠습니까? 전혀.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나는 혹시 이게 좀 잘 몰랐다. 궁금하다. 없어요? 자, 목현준이 A0 어떻게 구해요? x의 0을. 그렇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상수항이라 그러죠. x에 0 대입하시면 됩니다. A10 소위 말해서 최고차항 계수라고 하죠. 얼마야? A10 이게 얼마야? 그죠? 1이죠. 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마 잘 고민 좀 해봅시다.
일부러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아니 진짜 일부러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 다음번에 시험에 낼 건데 이거보다 어렵게 그때 틀리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진짜 그래서 이 정도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쉽게는 안 낼 겁니다. 이거보다 변형이 될 텐데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지? 몇 가지 질문 없죠? 저 질문 네, 어떻게 보세요? 없죠. 적어도 내가 현주에는 많이 아끼잖아, 그죠?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으면 내가 설명해 줬을 텐데 그래도 현주에는 내가 그래도 좀 아니까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가 뭐 조금만 바뀌면 이런 거죠. A0 더하기 A1 x 플러스 1 A2 x 플러스 1 제곱 땡땡땡 A10 x 플러스 1 10제곱으로 바뀌면은 그때 똑같이 여기 있는 물음들 다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까 여기에다 써드렸던 아주 오졌네. 여기다가 써드렸던 요 수치 대입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도 절대 변별이 아닙니다. 한번 경험하시면 다 맞춰요. 이 계수한 문제는 이런 거. 원래 이 계수한 문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좀 정말 기상천외하게 어려운 거는 이런 데가 이제 짝수와 천자인데 여기가 풀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홀수와 천자인데 풀마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처리하려면 조금 뭔가를 좀 배워서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좀 어려울 거고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넘어가서 대표이제 2번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요거를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요걸 또 시험을 내봐야 되겠네요. 자,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세워볼게요. 참고로 1번은 안 시킬 텐데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세우면은 얘는 얘로 나누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인수분해 되죠?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그지? 하라 그랬고. 자, 2번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다. 항등식 세우시면은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몫은 모르죠. 자, 모를 때는 뭐 문자로 쓰셔도 되고 비워두셔도 되고 지금 그냥 문자로 쓸게요. qx 더하기 나머지 x 플러스 1이다. 항등식 세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미정계수 AB를 구하려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계수 비교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계수 비교하려면은 좌변은 동류항 처리가 끝났으니까 우변의 동류항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우변의 동류항 처리를 하려면은 정체를 모르는 이 QX라는 애를 식으로 세워야 어쨌든 동류항 처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Q의 식을 세우셔야 되겠고 Q의 식을 세우려고 보니까 Q가 우선 이제 몇 차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Q 몇 차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하죠. 1차죠? 계수 뭐예요 그러면? 1차니까 원래는 식으로 세우면은 CX 플러스 D 정도로 세우셔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고 그죠? 어차피 얘 1차 계수는 뭐 쓰면 되겠어요? 그냥 1 쓰면 되겠죠. 이 정도 바로 암산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뭐 C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계수 비교는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2차항 계수 좌변에 마이너스 2죠. 자, 우변에 요렇게 곱하면 C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죠. 더 이상 없어요. 좌변에 1차항 계수 A죠. 우변에 얘는 안 되고요. 얘는 C랑 곱해야 되고 얘는 X랑 곱해야 되고 뒤에 플러스 1이 있고 좌변에 상수항 B죠.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니까 C 플러스 1. 요게 계수비교. 계수비교법.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잘 보시고 잘 안되면 따라해 보시면 되겠고 구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게 계수비교법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는 못 풉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요 못 풀어요?
자, 수치 대입을 하려면 아까 전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수치 대입은 뭘 한다? 누구를 대입한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애를 대입한다. 나누는 식이 누구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애를 대입하래요. 얘가 0이 되는 애. 예준이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마이너스 3 3i 그죠? 호근입니다. 그거 대입하면 되죠.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 예.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수치 대입이 가능하고 이거 수치 대입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치 대입으로 풀게요. 수치 대입은 뭘 대입하는 거다? 얘가 0이 되는 애를 대입하는 거다. 더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선행했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죠? 이놈의 이름이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x의 이름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첫 시간에 OT 하다가 얘가 0이 되는 이름이 뭐예요? 오메가. 오메가죠? 그러니까 우린 누굴 대입해요?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좌변은 오메가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이고 더하기 a 오메가 플러스 b는 오메가 대입하면 다 날라가죠? 뭐 남아요? 오메가 플러스 1 남아요. 자, 우변은 오메가에 대한 1차, 좌변은 오메가에 대한 3차 차수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근을 오메가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맞죠?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3차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건 니네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뭐 지금 뒤에 가면 다시 또 가르쳐서 외우라고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3차식 만들면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라고요? 오메가? 방법을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3차를 얻기 위해서 우린 양변에다가 누구를 곱해? 오메가 빼기 1을 곱해. 그럼 좌변이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야. 자꾸 그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빨리빨리 나오려고 하셔야지 외워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상한 오메가니. 야, 근데 지금 오메가가 왜 W예요? 네? 이상. 그 오메가 그냥 질문 입만 벌렸다면 어록이네요. 어록. 자, 오메가가 왜 W냐 이 진짜. 오메가는 오메가고요. W는 W고요. 아니, 오메가가 뭐 공식이에요? 막 가우스 그런 것처럼? 이건 뭐예요? 알파, 오, 자, 이건 뭐예요? 베타,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세타, 감마 이씨. 자, 이건 뭐예요? A, 이거는요? B, 이거는요? C.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이거 알파벳. 여기 알파벳. 그죠? 알파벳. 알아요? 알파벳 감마는 뭐예요? 알파벳 감마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아,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공식이냐고요? 오메가는 그리스어고요. 그리스어. 오메가 3 같은. 자, 그래서 일로 돌아와서 요거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고차 방정식 가면 이건 여러분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갖다 넣어요. 얘 얼마예요? 1이죠. 근데 그래도 2차가 남았죠. 차수를 1차로 낮춰야 되죠. 어떻게 낮추면 돼요? 오메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야. 분배하시면 뭐야? 플러스 2 오메가지? 플러스 2지? a 오메가지? 더하기 b지? 오메가 플러스 1이야. 자, 동류항 계산하시게 되면 오메가 개수가 a 플러스 2죠. 오메가 상수 계산하시게 되면 b 플러스 3이죠. 산수는 빨리빨리 합니다. 됐죠? 개수 비교하시게 되면은 얘가 얼마? 1이고 얘가 얼마? 3이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또 그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부터 배운 거를 다 누적을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아니고 나누는 식이 여기도 차수가 더 커져야지. 지금 3차 말고 더 커졌다고 치고 x에 예를 들어 뭐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뭐 요런 걸로 나누었다. 나누는 식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나누는 애가 0이 되는 애가 궁금하거든. 아무튼 그럼 얘가 0이 되는 애를 내가 만약에 오메가라고 해.
그럼 오메가 가지고 할 수 있는 6차식이 있어. 뭐냐면 양변에다가 x 빼기 1을 곱하시면 얘는 x의 6제곱 1이라는 식이 얻어지거든. 첫 시간에서 인수분해할 때 써줬습니다. 그 선함계 시험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6제곱 1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해. 왜? 딱 봐도 여기가 5차인데 여기에다가 막 뭐 여기가 예를 들어 7차 있어가지고 몫에다가 2차 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봐. 개수 비교할 게 너무 많잖아. 그죠? 수치 대입이 더 편할 때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 뭐 어지간하면 내신에선 잘 안 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수치 대입은 일반적으로는 다 실수를 대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호수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다. 참고로. 반포도 몰려야 돼.